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45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는 수요일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와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부과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온체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 공동 설립자의 경우에는 CPI 발표 이후에 방향성이 진짜이다 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이후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을 주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식 중에서 흥미로운 것은 테슬라가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렸다라는 소식입니다. 한동안 테슬라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변화가 없었었는데 1월 29일에 미국 SEC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가 1789 비트코인을 추가하면서 지금 총 11,509 비트코인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트럼프 정부의 가장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테슬라가 기존 보유량의 약 10% 정도 되는 비트코인 물량을 추가했다는 것은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역시나 마이클 셰일러의 스트래티지 역시 지난주에 총 약 7,633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사실이 발표되었는데요. 테슬라와 스트래티지의 이런 변동성 시장 안에서의 움직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룸버그 ETF 전문가 제임스 세이파트에 의하면 현재 복수의 알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비교적 승인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라이트코인 90%, 솔라나 75%, XRP 65%, 그리고 도지 75%로 이러한 알트코인이 비교적 승인 확률이 유력하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차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XRP의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경에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비트와이즈와 그리고 커네리 펀드를 대신해서 XRP ETF 관련 19B4 심사 요청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어제 소식에 따르면 나스닥이 미국 SEC의 유럽 디지털 자산 전문 자산 운용사 코인쉐어스의 XRP와 그리고 라이트코인 ETF 심사 요청서 19B4를 정식 제출했습니다. 이 19B4라는 것은 미국 SEC의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해주는 요청서로서 제출 후 240일 이내에 미국 SEC가 결정을 지어주어야 하는데요. XRP의 경우에는 2025년 10월 17일이 데드라인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 미국 SEC가 XRP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아직까지 미국 SEC가 19B4에 대한 심사가 시작이 되지 않은 만큼 그러니까 XRP에 대해서는 19B4에 대해서 미국 SEC가 아직까지는 인지를 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 미국 SEC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라이트코인 19B4와 비교해서 라이트코인이 XRP에 비해서 더 빨리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라기보다 올해 출시가 되느냐 여부이고요. 우선은 XRP는 10월 17일 경까지는 결론이 날 것인데 그래서 출시로 결정 지어질 가능성이 XRP의 경우에는 65% 정도로 해당 분석가는 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가능성의 경우에는 폴 애킨스가 상원위원회에 의해서 임명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큰 폭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마크 우에다가 SEC 위원장 대행으로서 친암호화폐 행보를 보이고는 있지만 큰 틀을 결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폴 애킨스가 임명이 되고 그리고 폴 애킨스에 의해서 미국 SEC와 소송이 정리가 되면 65%라는 이런 가능성의 수치는 더 큰 폭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XRP 현물 ETF가
먼저 출시가 될 것 같으냐, 아니면 소송이 먼저 마무리가 될 것 같으냐 라는 질문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소송이 먼저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즉 XRP 현물 ETF 출시의 선결 조건으로서 소송의 해결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소송의 해결을 위해서는 또 폴 애킨스가 하루빨리 임명이 되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지명을 한 이후에 3, 4개월 이후에나 프로세스에 의해서 임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폴 애킨스의 임명은 4월 정도는 되어야 확정이 될 것으로 시장은 분석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이 포르투갈 최대 환전 업체 유니캄비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양사는 포르투갈, 브라질 간 송금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요. 리플이 유럽 진출에 대한 확대를 통해서 전 세계를 연결하는 송금망에 있어 리플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또 하나의 파트너십 중의 하나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에 하드드라이브를 폐기하면서 8,000 비트코인을 잃어버린 영국인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여러 차례 잃어버린 8,000 비트코인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매립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제는 하드드라이브가 묻혀있는 뉴포트 매립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입니다. 2013년이니까 10년이 더 흘렀는데요. 10년 동안 이 8,000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8천억 원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찾을 수만 있다면 당연히 매립지를 매입해야만 할 텐데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앞으로도 크고 작게 생길 수 있는 사회가 또 펼쳐질 겁니다. 그만큼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개인이 증가하고 또 기업의 진입이 증가하면 단위 기업의 암호화폐 보유량의 규모는 개인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가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커스터디 사업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스터디 사업은 투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발빠르게 해당 사업을 인수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리플뿐만이 아니라 은행과 같은 전통 금융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암호화폐가 또 블록체인의 시대가 오면 이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 또 활발하게 부가적으로 생겨나고 또 움직이게 될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투자하시는 관점에서 공유드리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